안녕하세요. 차기호수와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38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자기장 구하는 문제, 암페어 법칙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문제 포맷이 바뀌기 시작하고서 암페어 법칙 두 번째 문제가 됐습니다. 원통이 있는데 그 원통 단면에 균일하게 전류가 분포돼서 흐를 때 그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인데 그 원통이 간단하게 생긴 게 아니라 약간 복잡하게 생겼어요. 문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에 반지름이 2R인 반지름을 일부러 2R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원통이 이렇게 있는데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거기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요. 원통에 평행하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 단면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반지름이 R인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을 때 그랬을 때 여기에 지금 요 나머지 부분, 뚫린 나머지 부분에 전류 I가 지금 흐르고 있죠. 총 전류는 I인데 그 I가 요 나머지 부분에 균일하게 지금 흐르고 있을 때 이 세 점에서 자기장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무엇으로 풀 수가 있냐면 암페어 법칙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페어 법칙에 대해서 간단히 복습해 보죠. 암페어 법칙 복습할 때 항상 가우스 법칙하고 같이 하면 좋습니다. 자, 가우스 법칙은 전기장에 대한 것이고 암페어 법칙은 자기장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전기장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 전기장은 무엇에 의해서 생깁니까? 전하에 의해서 생기죠. 그래서 주위에 전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두 가지가 같다고 놓습니다. 먼저 이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폐곡면을 하나 만들죠. 폐곡면이란 다 둘러싸인 면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폐곡면을 지나가는 전기장 선속, 이건 전기력선의 수죠. 그래서 그 폐곡면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전기력선의 수는 플러스, 들어가는 전기력선의 수는 마이너스, 이렇게 가지고 다 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폐곡면이 이렇게 있다면 폐곡면 전체를 S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 총 선속은 우리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에 전기장과 ds 면 벡터를 여기 스칼라 프로덕트 스칼라 프로덕트 해가지고 그걸 전부 다 더하는 것이죠. 여기 적분 기호에 동그라미 있는 거는 폐곡면에 대해서 더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다 더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토탈 플럭스, 총선속이라고 부르는데, 이것과 이제 대비되는 것이 자기장에서는 무엇이냐면, 자기장이 이렇게 있다면 자기장에서는 폐곡면을 생각하지 않고 폐곡선을 생각하죠. 그래서 폐곡선 C에 대해서 자기장을 선적분한 거, 자, 그건 여기에 폐곡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폐곡선은 C라고 부르겠어요. 그래서 자기장을 전체를 선적분하면, 선적분할 때는 DL을 스칼라 곱하죠. 면적분할 때는 DS를 스칼라 곱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폐곡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서큘레이션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총선속을 만드는 원인은 바로 뭐냐면 전하인데, 그래서 아까 한 이런 폐곡면 안에 들어있는 총전하, 알자전하, 전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다 더한 거, 이거를 알자 전하라고 하죠. 총전하라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전하 밀도가 있으면 전하 밀도를 그 부피, 그 폐곡면으로 둘러싸인 부피에 대해서 부피 적분을 할 것 같으면 알자 전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 가우스 법칙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구한 총선속이 그 알자 전하를 입실론 제로로 나눈 것과 같다. 그래서 아까 구한 그 적분 형태로 표현한 걸 여기다 쓸 것 같으면, 자, 좌변이 바로 총선속이 되고 여기 알자 전하를 입실론 제로로 나눈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가우스 법칙인가 하면은, 우리 이 암페어 법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암페어 법칙은 저런 폐곡선을 지나가는 총 전류입니다. 폐곡선을 한쪽 방향으로 지나가는 걸 우리가 플러스로 정했다고 한다면 그 반대 방향으로 지나가는 전류는 마이너스인데, 이렇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다 더한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총 전류 또는 알자 전류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알자 전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습니까? 전류 밀도를 면 벡터로 스칼라 곱해서 전부 적분할 것 같으면 그게 바로 알자 전류가 나오죠. 그러면 이 알자 전류와 아까 구한 서큘레이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면 바로 이 관계가 있는데, 이걸 바로 암페어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큘레이션은 알자 전류에다가 뮤제를 곱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까 우리가 적분 형태로 구한 걸 쓸 것 같으면 여기에 우리 서큘레이션은 여기 알자 전류 곱하기 뮤제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 어떻습니까? 가우스 법칙하고 암페어 법칙이 굉장히 유사하죠. 자, 무엇만 다릅니까? 여기에 입실론 제로, 이거는 진공의 유전율이죠. 전기장에서는 진공의 유전율이 이렇게 분모에 와 있으면 요건 진공의 투자율은 분자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전에 여러 번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디에 적용하려고 하냐면, 이 암페어 법칙은 항상 성립하지만 이 암페어 법칙을 적용해서 자기장을 구할 수 있을 때는 문제의 대칭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 적분을 할 때 지금 자기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자기장을 모르고서 적분하기 힘들죠. 근데 우리 선을 정해가지고 폐곡선을 이제 정하는데 이 폐곡선 위에서의 자기장이 전부 다 똑같은 그런 폐곡선을 그릴 수가 있다면 자기장을 모르기는 하지만 적분 바깥으로 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건 상수니까. 그런 경우가 바로 이 문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원통에 전류가 균일하게 흐른다. 그래서 여기에 원통에 전류 I가 지금 균일하게 흐른다고 하겠어요. 반지름이 A인 원통이 있는데 전류 I가 균일하게 흐른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가우스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는 근데 이때 우리 전류 밀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류 밀도는 총 전류가 여기 원통에 균일하게 흐르니까 원통의 넓이로 나누면 되겠죠? 원통의 넓이는 파이 A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페어 법칙은 뭐예요? 서큘레이션은 뮤제로 I인데 이때 서큘레이션은 어떻게 됩니까? 서큘레이션은 여기다가 우리 그 폐곡선을 그리는데 폐곡선은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자기장이 전부 같은데 이걸 생각해서 그려야 되죠? 그렇게 자기장이 같은 데를 그려서 서큘레이션을 구하고 그러면 그 서큘레이션을 구하기 위해서 폐곡선 니브를 지나가는 전류, 그거를 갖다가 전류 밀도를 이렇게 면 벡터로 이렇게 면적분할 것 같으면 이게 총 전류니까 요거 가지고 여기다 대입할 것 같으면 자기장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반지름이 A인 원통에 전류 I가 흐르면 전류 밀도가 이렇게 된다는 거 딱 기억하고서 여기서 먼저 이거 구할 때 자기장에 대한 식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원통의 내부에서 한 점에서의 자기장과 외부에서의 한 점의 자기장이 다른 방법으로 구해지니까 우리 내부를 먼저 구하겠어요. 내부에서의 자기장을 구한다고 한다면 내부에서 어떤 점일 때 그 점과 같은 반지름의 원에서는 어떻습니까? 전부 자기장이 같겠죠. 그래서 폐곡선을 바로 저렇게 그리면 됩니다. 원통 내부에 중심이 같으면서 반지름이 R인데 반지름 R은 바로 무엇입니까? 원통의 반지름보다 작은 거죠. 이렇게 폐곡선으로 정할 것 같으면 우리 서큘레이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자 여기에 B도 DL인데 이 B가 어디서나 다 같아요. 저 B는 어떻게 생겼느냐? 원의 각 점에서 접선 방향이죠. 접선 방향이고 DL도 접선 방향이니까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BDL 이렇게 되죠. 그래서 B를 앞으로 뺄 것 같으면 이 적분한 결과는 바로 뭐가 되냐면 B에다가 원의 둘레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2파이R B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서큘레이션은 2파이R B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폐곡선 내부를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내부를 흐르는 전류는 저 S에서 적분하는데 여기에 그 전류 밀도에다가 저 작은 원의 넓이만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류 밀도는 파이 A 제곱분의 I인데 여기다 뭘 곱합니까? 파이 R 제곱을 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A 제곱분의 R 제곱하고 I를 곱한 거 이게 바로 전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우스 법칙 을 적용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서큘레이션은 뮤제로 I니까 여기에 서큘레이션은 2파이R B고 그 다음에 뮤제로 I는 저 I 스몰 I는 지금 이렇게 구한 I죠. 여기다 구할 것 같으면 라지 I 원래 원통에 흐르는 전류에다가 A제곱분의 R제곱 한 것이니까 원통 내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원통 내부에서는 자기장이 R에 비례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상수죠. 요 스몰 R만 빼고 나머지는 안 변하는 양이에요. 그래서 딱 그 원통 단면의 중심에서는 자기장이 얼마겠어요? 0이겠죠. 그리고 R이 커지면 점점 커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원통 외부에서는 어떻게 될까? 여기 이렇게 원통이 있으면 원통 외부에서 다시 말하면 R이 원통의 반지름보다 더 크면 어떻게 됩니까? 요 반지름을 여기 폐곡선을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저 원통보다 더 큰 똑같은 반지름을 R을 그릴 것 같으면 저렇게 폐곡선을 그리면 저기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대칭성에 의해서 자기장이 다 똑같으니까 우리 뭘 구할 수가 있어요? 서큘레이션 구하는데 서큘레이션 결과는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요거 저 적분한 건 2파이R BR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전류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류는 전류 밀도에다가 S를 적분하는 것인데 이때 저 원통 바깥에서는 전류가 없죠. 요건 뭐가 되겠습니까? 적분할 필요도 없이 그냥 I가 되겠죠. 그 원통을 흐른 전체 총 전류가 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암페어 법칙에다 이렇게 대입할 것 같으면 2파이 r b는 뮤제로 i 그랬으니까 우리 b는 어떻게 됩니까? 2파이분의 뮤제로 r분의 i인데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냥 조그만 도선이 이렇게 했을 때 도선 전류 i가 흐르면 그때 도선에서부터 거리 r인 곳에 생기는 자기장하고 똑같은, 다시 말하면 도선의 단면이 크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도선 바깥에서는 모든 전류가 중심에 흐르는 것과 똑같은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결과, 원통이 있는데 원통 내부에서의 자기장 구하는 거, 원통 외부에서 자기장 구하는 이 두 식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 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풀면 되냐? 자, 이 경우에 그대로 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서큘레이션을 구하기 위한 폐곡선을 그릴 수가 없죠. 왜? 대칭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중첩을 이용합니다. 어떤 중첩을 이용하냐면 처음에는 요 구멍이 없는 원통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구멍이 없는 원통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럼 암페어 법칙 적용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저 구멍이 있는 곳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원통을 생각하겠어요. 똑같은 전류 밀도인데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고 하면 그것만 따로 계산할 때는 암페어 법칙 적용할 수가 있죠. 그렇게 구한 걸 서로 더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할 것 같으면 저 구멍이 뚫린 부분에서는 큰 원통에서는 앞으로 나오는 전류, 작은 원통에서는 뒤로 들어가는 전류인데 그 전류가 똑같으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밀도는 같고 방향은 반대로 전류가 흐르는 반지름이 2R과 R인 두 원통을 중첩시켜서 따로따로 구해서 그 결과를 더할 것 같으면 그러면 A와 B와 C에서의 자기장을 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처음 이제 A점에서 구하는 걸 해보겠어요. 자,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할 때 A점에서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큰 원통을 A라고 할 텐데, 스몰 A라고 할 텐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저 B가 이 구멍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 없는 경우에 큰 원통과,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작은 원통, 이 두 개를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큰 원통에는 전류가 지면 위로 올라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고 하겠습니다. 지면 위로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그 오른 나사가 진행한다고 생각하고 오른 나사를 돌리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 방향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서 저 A점에는 큰 원통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은 아랫방향으로 생기겠어요. 저 아랫방향으로 생기는 게 BA는 큰 원통이 만드는 자기장이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원통은 어떻게 합니까? 지면 안으로 들어가죠. 지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오른 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작은 원통이 만드는 자기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EB라고 하고 BA와 BB를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더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전류 밀도 구해놓은 게 있습니다. 전류 밀도 지금 여기 따로 구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전류 밀도는 총 전류가 어디에 흐른다고 그랬어요? 저 구멍 뚫린 데서만 흐른다고 그랬죠. 그 구멍 뚫린 바깥 부분, 그 바깥 부분의 넓이가 어떻게 됩니까? 전체의 넓이는 4파이 R제곱이고 구멍 부분은 파이 R제곱이니까 그거 뺐으니까 그래서 지금 전류가 흐르는 부분의 넓이는 3파이 R제곱입니다. 그래서 원통에 흐르는 전류 I에다가 라지 I에다가 3파이 R제곱으로 나눈 거, 이게 바로 전류 밀도가 되겠어요. 그러면 원통 A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원통 전체 넓이에다가 전류 밀도를 곱한 게 되겠죠. 이건 뭐가 되냐면 3분의 4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3분의 4A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원통 A에 의한 자기장을 구하겠어요. 원통 A에 의한 자기장은 무엇으로 구해야 되겠습니까? 원통 내부의 식을 이용해야 되겠죠. 원통 내부의 식은 뭐냐면 2파이분의 뮤제로 IA 하고서 여기에 원통의 반지름 분의 중심에서 그 점까지의 반지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원통 전체의 반지름은 2R이고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중심에서 R 되는 곳이니까 R 이렇게 하면 A가 만드는 자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IA를 이렇게 대입했습니다. IA가 3분의 4I였죠. 그래서 다 계산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4는 4R제곱인데 4는 없어지고 2하고 3 곱하니까 6이 남았죠. 그래서 6파이 뮤제분의 R분의 I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J도 구해놨고 BA도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원통 B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냐? 이제 전류 밀도에다가 파이 R 제곱 곱하면 되죠. 그러면 이거는 3분의 라지 I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통 B에 의한 자기장은 어떻습니까? 원통 바깥에 생기는 자기장의 식을 써야 되겠죠. 원통 바깥에 생기는 자기장에 대한 식은 2파이분의 뮤제로 하고서 R분의 I였으니까 R이 얼마입니까? 지름에서부터 저 A점까지는 2R입니다. 그래서 2R분의 IB 이랬으니까 여기에 IB를 대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봤더니 2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10입니다. 그래서 12파이분의 뮤제로 R분의 I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A에서의 자기장은 어떻습니까? BA에서 BB를 뺀 게 되죠. 그래서 BA는 뭡니까? BA는 6분의 1이고 BB는 12분의 1이니까 6분의 1에서 12분의 1을 빼면 어떻게 돼요? 12파이분의 뮤제로 R분의 I가 된다고 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B점을 구하기로 하겠어요. B점은 어디였습니까? 중심이죠. 작은 원통, 구멍 뚫리는 원통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A가 만드는 원통 A에서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돼요? 네, 여기 원통 A에서는 전류가 앞쪽으로 나오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여기서 A가 만드는 자기장은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B가 만드는 자기장은 요 아래로 간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미 구해놓은 게 뭐였어요? IA는 3분의 4I고 IB는 3분의 1I였죠. 그러면 원통 A에 의한 자기장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 원통 내부니까 두 번째 식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2파이 뮤제로 IA분의 그 다음에 2R 제곱분의 R 요거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6파이 뮤제로분의 R분의 1 이렇게 되죠. R분의 I 이렇게 되죠. 자, 원통 B에 의한 자기장은 무엇입니까? 원통 B에 의한 것도 안에 있는 자기장식을 이용해야 되는데 요거 안에 반지름에다가 여기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얼마예요? 딱 중심에 생기니까 0이죠. 이 BB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에서의 자기장은 BA에서 BB를 뺀 건데 그건 무엇과 같겠어요? 6파이분의 뮤제로 R분의 I와 같다고 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C에서의 자기장을 구하겠어요. C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두 개 다 원통 바깥에서의 자기장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여기 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BA는 위로 올라가는 게 되겠고 자 BB는 아래로 내려가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I 두 개 이렇게 알아놓은 거 이렇게 쓰고 나서 원통 A에 의한 자기장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BA는 2파이분의 뮤제로 하고서 바깥이니까 R분의 요 반지름분의 IA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IA를 대입했더니 요거 뭐가 됩니까? 4는 지워지고 요거는 6파이분의 뮤제로 R분의 I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원통 B에 대한 것은 아까하고 똑같은데 여기에 3R분의 저 중심에서부터 원통 B의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는 거리가 3R이니까 3R분의 IB니까 여기 대입합니다. 3분의 I 대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3, 3, 9, 2, 9, 18 해서 18파이분의 뮤제로 R분의 I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C에서의 자기장의 크기는 어떻게 해서 구하면 돼요? C에서의 자기장의 크기는 BA-BB니까 여기 6분의 1에서 18분의 1을 뺄 것 같으면 18분의 3 빼기 18분의 1 하면 18분의 2가 되고 그러면 9분의 1이 되죠. 그래서 C에서의 자기장의 크기는 9파이분의 뮤제로 R분의 I가 되는 걸 우리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모양 같지만 전기현상이나 자기현상이나 무엇이든지 중첩 원리가 성립한다. 그래서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 가지고 따로따로 구해서 더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게 성립한다는 것을 이용할 것 같으면 이런 문제의 경우에 암페어 법칙을 2번 적용해 가지고 아주 잘 풀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